나 이번엔 진짜 남편 바꿔봤어요. 결혼 20주년 기념일 밤. 남편은 내 몸 대신 회사 서류를 선택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 나이 39. 이른 결혼으로 벌써 20해를 함께한 남자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누군가에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 제게 일어났거든요. 그날은 결혼 20주년 기념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퇴근 후 데이트를 준비했죠. 근데 진짜 웃긴 건 뭐냐면 여자들 다 알잖아요? 남편이 까먹을 거란 걸. 역시나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손에 들린 건 꽃다발이 아니라 서류 뭉치였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 좀 검토해줘. 내일 발표 있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냥 잊어버린 거구나 하고 넘기려다가 화장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는데 진짜 너무 막 서러워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오빠, 오늘 무슨 날인 줄 알아? 남편은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충, 응, 뭐? 이런 반응이었죠. 그때 제가 한숨 쉬면서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제서야 아, 맞다. 미안해라고 건성으로 말하더니 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나란히 누웠지만 등을 돌린 채 각자의 세계에 빠져 있었죠. 20살에 만나 열렬히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언제부터인가 옆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 요즘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그냥 자자. 또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은 그냥 자자라는 말.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별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결혼기념일인데 이 사람 진짜 내가 여자인지도 잊은 건가 싶더라고요. 지난해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저는 더 공허해졌어요. 엄마 제사 지내면서 문득 중얼거렸죠.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결혼 생활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저 무슨 소리야? 라고만 했어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회사에서도 저희는 마치 타인처럼 지냈어요. 같은 회사를 운영하지만 남편은 대표이사, 저는 그의 보조 역할에 머물러 있었죠. 우리가 부부라는 사실은 회사에서만큼은 감춰야 할 비밀 같았어요. 어느 날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침대에 홀로 누웠을 때였어요. 침대 위에 놓인 남편의 베개를 보며 문득 생각했죠. 이 사람, 언제부터 나를 여자로 안 봤을까?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의 주름을 살펴보는데 문득 39인 내가 59처럼 느껴졌어요.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잃어버린 것 같았고 남편의 무관심은 그런 제 자신감을 더 갉아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우라고 새로 영업팀장으로 영입하려는 사람이 있어.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자.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집에 회사 사람을 초대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가족처럼 지내자면서요. 주말 정우 씨와 그의 아내 미영 씨가 우리 집을 방문했어요. 도어벨 소리에 문을 열자마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우 씨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타입이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미소가 참 따뜻했죠. 그리고 그의 아내 미영 씨도 매력적이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발랄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작은 선물이에요. 정우 씨가 와인 한 병을 건네는데 손이 스치는 순간 이상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빛에서 뭔가 알 수 없는 신호를 받은 것 같았죠. 저녁 식사 중 남편은 정우 씨와 업무 이야기만 늘어놓았어요. 저는 미영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가 물었죠. 결혼 생활이 어떠세요? 벌써 20년이나 되셨다면서요? 그 질문에 제가 잠시 멈칫했는데 미영 씨의 눈빛이 뭔가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그냥 그래요. 익숙해지면 다 비슷해요 라고 얼버무렸죠. 그때 정우 씨가 제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사모님이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대단하십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존재를 인정해준 것 같아서요. 남편은 그런 정우 씨의 말에 어색하게 웃었고 잠시 저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날 밤 손님들이 떠난 후 침실에서 남편이 갑자기 제 허리를 잡았어요. 너무 놀라 몸이 굳었죠. 벌써 몇 달, 아니 1년도 넘게 남편이 먼저 저를 찾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 정우랑 눈빛 많이 주고받더라? 남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손길은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뜨거웠죠. 그런데 묘하게도 남편의 손길이 아닌 정우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끝나고 나서 남편은 말했죠.
정우가 우리 회사에 오면 내가 가끔 도와줘. 영업 쪽은 내가 더 잘 알잖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뭐지? 이 사람 뭔가 계획이 있나? 며칠 후 정우 씨가 정식으로 회사에 합류했어요.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을 때 그의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그리고 그가 문을 닫으며 한 말. 실은 미영이가 사모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도요.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는데 정우 씨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죠. 정우 씨의 그 한마디는 봄비처럼 내 메마른 마음을 적셨어요. 미영이가 사모님한테 관심이 많아요. 저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다음날 아침 화장에 평소보다 더 신경을 썼어요. 립스틱도 오랜만에 진한 색으로 바꿨고 오피스룩도 조금 더 몸매가 잘 드러나는 옷으로 골랐죠. 거울을 보며 느꼈어요.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2시에 신제품 기획회의야. 정우도 참석하니까 자료 좀 준비해줘. 평소 같았으면 짜증이 났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흘러 회의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회의실로 향했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정우 씨가 회의실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어제와는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를 기대하는 듯한. 회의가 시작되고 정우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그의 열정적인 발표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문득 남편을 쳐다봤는데 그가 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얼른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정우 씨가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사모님,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은데요. 그가 제 옆에 앉아 보고서를 펼치는데 우연히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전기가 통한 것처럼 짜릿한 느낌. 그는 일부러 그런 건지 손을 떼지 않았고 저도 어쩐지 피하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한눈에 이해하시다니. 그의 칭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에게서 듣지 못한 말들, 오랫동안 갈망했던 인정의 말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정우 씨의 손길과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정우 씨와의 우연한 만남은 계속되었고 매번 그의 은근한 눈빛과 손길에 제 마음은 점점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과 내가 여자로서 누군가를 원하는 건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충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호기심에 핸드폰을 봤는데 내일도 기대할게요. 지난번처럼 늦지 말아요. 미영.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미영? 정우 씨의 아내? 이게 무슨...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메시지로 가득했죠. 다음 날 회사에서 남편이 오늘 저녁에 늦을 거야. 거래처 사람하고 일이 좀 있어. 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죠. 정말 회사 일일까? 아니면 퇴근 시간 정우 씨도 어딘가 바쁜 듯 서둘러 나갔어요. 저는 충동적으로 그를 따라갔죠. 정우 씨는 회사 근처 쇼핑몰로 향했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를 지켜봤어요. 그가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걸 보고 의아했는데 잠시 후 제 발걸음은 자연스레 그 가게로 향했어요. 어머, 사모님. 가게 안에서 미영 씨와 마주쳤어요. 그녀는 놀란 듯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죠.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화장품 고르시나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향수를 보여줬어요. 이거 어때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향이래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녀의 제안에 따라 같은 향수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물었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졌어요. 미영 씨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더니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죠. 사모님,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하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러자 미영 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죠. 사실 저희 부부 관계가 좀 특이해요. 정우가 원하는 게 다른 여자와의 관계예요. 순간 카페의 소음이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최근 15년 동안 우리 사이에 부부 관계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다른 여자를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그녀의 고백이 계속될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가 손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당신 남편과 이미 연락하고 있어요. 정우가 먼저 남편분과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는 제 남편이었죠. 미영 씨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맺혔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으며 침묵했어요. 미안해요, 사모님.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려던 건 아니었는데 미영 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눈물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동질감도 느꼈죠. 우리는 둘 다 소외감에 휩싸인 여자들이었으니까요. 미영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사모님, 사실 정우가 당신을 정말 원해요. 그리고 미영 씨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당신 남편은 저를 원하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남편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하는 내내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렸어요. 분노, 배신감, 충격, 그리고 이상하게도 흥분. 정우 씨가 나를 원한다는 사실이 왜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건지. 집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집에 먼저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 침착함을 가장하며 물었어요. 오빠, 혹시 미영 씨랑 연락해?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더니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했죠. 어떻게 알았어? 정우 씨가 오빠한테 제안했다며? 부부 교환이라는 거?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죠. 내가 정우한테 관심 있는 거 알아. 둘이 눈빛 주고받는 거 다 봤어.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정할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런 제안을 받았어. 처음엔 거절했는데 남편이 말을 이었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어떤지 너도 알잖아. 아무 감정도 없잖아. 둘 다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어.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20회 함께한 남편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읽은 듯 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진지한 눈빛으로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불만과 욕구에 대해, 그리고 우리 관계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그 대화 끝에 우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한번 해보자. 다음 날 남편이 정우 씨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주말에 네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죠. 그때까지 저는 몇 번이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과 이건 우리 결혼을 살리는 길일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계속 충돌했죠. 금요일 밤 우리 집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솔직해지는 게 어떨까요? 정우 씨의 제안으로 각자 한 잔씩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미영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죠. 그녀의 심정을 담담하게 고백했어요. 정우 씨와 미영 씨는 서로 첫사랑이었고 다른 사람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혼 5년 차부터 관계가 서서히 식어갔고 정우 씨가 이런 취향에 눈을 뜨게 된 것 같다고 했죠. 처음에는 저도 거부했어요. 하지만 15년 동안 그이와 관계가 없어지면서 저는 차라리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가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죠. 미영 씨의 눈물 섞인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천천히 말했죠. 우리도 비슷해. 언제부터인지 서로가 그냥 동료 같아졌어. 그리고 정우 씨가 제안했어요. 이번 주말 한번 바꿔볼까요? 아내와 제가 먼저 준비했으니 저희 집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남편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죠. 우리의 결혼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험한 게임이 다음 주 토요일 정우 씨 집에서 만나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 심장은 이미 정우 씨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부끄러웠지만 정우 씨의 손길을 상상하자 몸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이 미영 씨와 함께 있을 모습을 떠올리자 질투심도 느꼈어요.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다시 서로의 몸을 탐험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계속 정우 씨의 얼굴이 맴돌았고 남편의 손길에서도 정우 씨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죠. 약속한 토요일이 다가오자 제 마음은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설렘과 두려움, 죄책감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하루하루가 흘러갔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오늘 정말 갈 거야?
아침부터 남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며 고개만 끄덕였죠.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는 제 모습이라니. 응, 약속했잖아. 오빠도 후회 안 해?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후회는 모르겠어. 그냥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한참 동안 침묵 속에서 각자 준비를 했어요. 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죠. 15년이나 꺼내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위험한 속옷 세트였어요. 결혼 5주년 때 남편이 선물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본 적이 없었죠.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입어봤어요. 아직 괜찮네. 몸매는 20대 때와 달라졌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흑색 레이스 제안이 다 비치며 만들어내는 실루엣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뭐해? 이제 출발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에 급하게 옷을 입고 방을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죠. 오랜만에 화장 진하게 했네. 차에 오르면서 남편과 나눈 대화는 거의 없었어요. 그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만이 우리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채우고 있었죠. 정우 씨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충동적으로 빼버렸죠. 남편이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도 조용히 자신의 반지를 빼고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었죠. 괜찮아? 남편의 질문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조금 긴장돼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20년 동안 한 남자만 알던 제가 다른 남자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니. 그것도 남편과 함께. 정우 씨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우 씨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설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미영 씨의 모습은 놀라웠죠. 평소와는 다른 화려한 원피스의 완벽한 메이크업. 남편의 눈빛이 잠시 멈춰선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동안 네 사람 모두 어색한 웃음만 주고받았어요. 누구도 첫말을 꺼내기 힘든 분위기였죠. 음식 좀 준비했어요. 배고프실 텐데. 미영 씨가 주방으로 향하자 남편이 도와드릴게요 라며 따라갔어요. 순간 정우 씨와 단둘이 남게 된 거실은 이상하게 좁아진 것 같았어요.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우 씨의 칭찬에 제 뺨이 달아올랐어요. 그가 조금씩 제게 다가오며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을 살짝 만졌죠. 항상 이런 상상을 했어요. 사모님과 단둘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에서 그릇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는 깜짝 놀라 떨어졌고 곧이어 남편과 미영 씨가 음식을 가지고 나왔죠. 미안해요.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다행히 안 깨졌어요. 미영 씨의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뭔가 있었던 게 분명해 보였어요. 남편의 표정도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음식 맛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죠. 정우 씨가 레드와인을 계속 따라주었고 제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에요. 미영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처음 정우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전 하루 종일 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설레요. 모두가 잠시 굳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의외로 진솔하게 대답했죠.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지금은 다른 감정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며 남편을 바라봤는데 그의 시선은 미영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묘한 질투심이 일었죠. 정우 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음악을 틀었어요. 부드러운 재즈가 흘러나왔죠.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그러더니 그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춤 한 곡 어떠세요? 저는 망설이다가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정우 씨의 손을 잡았죠. 정우 씨의 품에 안기자 낯선 체온과 향기가 저를 감쌌어요. 순간 느끼는 다른 남자의 품. 너무 이상했지만 동시에 강한 끌림도 느꼈죠. 사모님 허리가 정말 가늘어요. 정우 씨의 손이 제 더 단단히 감싸며 속삭였어요. 그 순간 뒤에서 미영 씨가 남편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보였고 남편도 그녀와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두 쌍이 거실에서 춤을 추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현실 감각을 잃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음악이 끝나고 정우 씨가 저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남편과 미영 씨는 여전히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우 씨가 소파에서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사모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끌렸어요. 그의 손이 살짝 닿았고 전기가 통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우 씨가 와인잔을 들다가 실수로 제 옷에 살짝 쏟아버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정우 씨가 당황해서 냅킨을 가져왔지만 이미 붉은 와인이 제 옷을 적시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씻어야 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정우 씨를 따라 화장실로 향하는데 남편과 미영 씨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눈빛이 뭔가 다르게 느껴졌죠. 걱정? 불안? 아니면 질투? 화장실에 들어가서 블라우스에 얼룩을 씻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물을 잘못 틀어서 옷이 더 젖어버렸어요. 젖은 블라우스 사이로 제가 입은 옷이 더욱 잘 비치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문 밖에서 정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냥 좀 젖었어요. 수건이랑 제 셔츠 가져왔어요. 괜찮으시면 잠시 갈아입으세요. 문을 살짝 열고 수건과 셔츠를 받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완전히 상기되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젖은 블라우스를 벗으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우 씨의 셔츠는 당연히 저에게 컸지만 뭔가 이상하게 친밀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향기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거든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정우 씨가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어보는 느낌에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죠. 사모님,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멈칫했어요. 오히려 제가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멈추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정우 씨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 얼굴을 손으로 감쌌죠. 저도요. 그 순간 거실에서 미영 씨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소리에 저희는 현실로 돌아왔고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에 도착하니 미영 씨가 남편의 어깨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정우 씨의 셔츠를 입고 나온 모습을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담담하게 물었죠. 괜찮아? 응, 와인을 쏟아서 잠시 갈아입었어. 미영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저희 집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특히 베란다 뷰가 정말 멋져요. 미영 씨가 남편을 데리고 베란다로 나가자 다시 정우 씨와 단둘이 남게 됐어요. 침묵이 흐르다가 정우 씨가 갑자기 고백하듯 말했죠. 사실 저희 부부는 15년 동안 부부 관계가 없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미영 씨가 말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었지만 정우 씨의 입에서 직접 듣자 더 충격적이었죠. 미영이가 저를 거부해왔어요. 처음엔 이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견디기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라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전 갑자기 정우 씨가 불쌍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동시에 남편과의 관계도 생각났어요. 우리도 비슷했으니까요. 우리도 비슷해요. 마지막으로 정우 씨를 집에 초대했던 날 이후로는 거의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내렸어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를 깊이 바라봤어요. 그 순간 베란다에서 남편과 미영 씨가 들어왔고 우리는 급히 손을 떼었죠. 시계는 이미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네 사람 모두 거실에 앉아 있는데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그때 미영 씨가 일어나더니 말했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밤이 늦었는데 모두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지만 누구도 먼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흐르다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할까요? 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정말로 남편을 바꿔볼 순간이. 정우 씨가 천천히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으시면 저와 함께 가실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남편도 미영 씨의 손을 잡고 있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각자 다른 방으로 향했어요. 정우 씨의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문이 닫히고 우리는 얼굴을 마주했어요. 긴장되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려 있었어요. 네, 너무 떨려요. 20년 동안 한 남자만 말을 끝맺지 못했는데 정우 씨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그가 제 귀에 속삭였죠. 천천히 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숨결이 제 귓가를 간지럽혔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그 순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제 모습에 묘한 해방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저와 한번 해볼래요? 그 문장이 제 입에서 나온 건지 정우 씨의 입에서 나온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저 침대 위에 앉아있는 저와 제 앞에 서 있는 정우 씨.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죠.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제 심장은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요. 정우 씨가 천천히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의 손길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탐색하는 듯한 손길. 20년 동안 한 남자의 손길만 알던 제겐 너무나 신선한 자극이었죠. 사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정우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게만 관심을 보이던 그가 갑자기 소년처럼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정우 씨, 지금부턴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지연이에요. 지연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제 입술에 닿았어요. 처음엔 살짝 스치는 듯한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죠. 그런데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마치 20살 소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남편이 미영 씨와 있다는 사실이 더 큰 흥분으로 다가왔어요. 죄책감과 쾌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정우 씨의 손이 제 블라우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이 너무 느려서 저도 모르게 초조함에 제가 대신 단추를 풀어버렸죠. 그러자 그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너무 천천히 했나요?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기다려왔으니까요. 블라우스 아래 제가 입고 온 검은색 레이스를 보자 정우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걸 위해 준비한 거예요? 부끄러워서 시선을 피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랜만에 꺼내 입었어요. 정우 씨가 갑자기 저를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제 귓가에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그의 심장도 제 것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제대로 된 여자를 안아보지 못했어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비슷했으니까요. 남편은 가끔 의무적으로 저를 찾았지만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눈 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점점 깊어졌고 그의 손길은 더 담대해졌어요. 정우 씨의 셔츠를 풀자 탄탄한 몸매가 드러났죠. 남편보다 훨씬 관리가 잘 된 몸이었어요. 운동 많이 하셨네요. 제 말에 그가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죠. 우리는 서로의 몸을 천천히 탐색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오직 감각에만 집중했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 했어요. 그의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정우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괜찮을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천천히 저와 하나가 됐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갑자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옆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하자 묘한 질투심과 배신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그런 감정조차도 더 큰 감각으로 변했어요. 제가 소리를 내뱉자 정우 씨가 제 입을 막았어요. 소리, 들릴 수 있어요. 그 말에 더욱 흥분됐어요. 금지된 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 벽 너머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했죠. 저도 모르게 그의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어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의 움직임이 점점 격렬해졌고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제 귓가에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 정말 좋아요. 그가 마지막에 다다르며 속삭인 말이 제 심장을 뛰게 했어요. 여성으로 인정받는 기분, 누군가에게 간절히 원해지는 느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죠. 함께 마지막에 다다른 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만족감과 동시에 슬픔도 보였죠. 이 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서로를 껴안은 채 정우 씨가 물었어요. 후회하시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어요. 그냥 복잡해요. 저도요. 아내랑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거부당했거든요. 그 말에 문득 옆방이 궁금해졌어요. 남편과 미영 씨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남편도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죠. 괜찮아요? 정우 씨가 제 표정을 읽은 듯 물었어요. 네, 그냥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자 그가 제 이마에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관계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으니까요. 침대 위에 누워 이불을 끌어당기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우 씨는 보지 못하게 몰래 닦았지만 그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울고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그가 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후회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후회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다른 남자를 원하는 여자라는 게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어요.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죠. 그 순간 벽 너머에서 미영 씨의 소리가 들렸어요. 둘 다 순간 굳어졌죠. 들려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의 표정을 살폈어요. 질투, 화? 하지만 의외로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괜찮아요? 당신 아내인데.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이상하게 질투는 안 나요. 그냥 미영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에요. 오랫동안 서로 불행했으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남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은 거라면 그게 과연 잘못된 걸까요? 벽 너머의 소리가 점점 커지자 정우 씨가 갑자기 저를 다시 품에 안았어요. 그의 체온이 따뜻했고 향기는 낯설었지만 편안했어요. 제 심장도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요청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몸을 원하고 있었거든요. 정우 씨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대답 대신 제가 그의 목을 끌어당겨 입술을 맞췄어요. 이번엔 더 과감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를 받아들였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경쟁하듯 우리의 움직임도 격렬해졌어요. 두 번째는 더 자유롭고 본능적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정우 씨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내고 그의 등에는 제 손톱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어요. 절정의 순간 그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다시 찾은 것 같았어요. 여자로서의 지연이 아닌, 그저 아내라는 역할만 하던 사람이 아닌, 진짜 나를 만난 기분이었죠. 시계는 이미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맥없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룻밤 서로의 몸을 나눈 후 우리는 각자의 배우자에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게 약속이었으니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을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우 씨가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의 품에서 서서히 눈이 감겼죠. 둘 다 지친 몸으로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눈을 떴어요. 정우 씨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낯선 얼굴인데도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그의 호흡, 체온, 냄새,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었죠. 문득 남편이 걱정됐어요. 그도 미영 씨와 밤을 보냈을 텐데 어떤 기분일까? 후회하고 있을까? 화가 나 있을까? 아니면 창문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모든 것이 달라진 하루. 저는 살며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목과 어깨에는 정우 씨가 남긴 흔적들이 선명했죠. 하지만 눈빛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다시 침실로 돌아오니 정우 씨가 깨어 있었어요. 그가 침대에 앉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잘 주무셨어요? 네, 오랜만에 정말 깊이 잤어요. 정우 씨가 일어나 제게 다가와 부드럽게 안아주었어요. 이제 그의 품이 편안하게 느껴졌죠. 후회는 없으세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근데 걱정돼요. 이제 어떻게 될지. 그가 말했어요. 순간을 즐기자고 하지 않았나요? 앞으로의 일은 네 사람이 함께 결정하면 돼요. 옷을 입으면서 문득 남편과 미영 씨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궁금해졌어요. 거실에서 마주칠 생각을 하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죠.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봐야 할지. 정우 씨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모두 어른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고 함께 방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은 조용했고 미영 씨와 남편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는데 등 뒤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남편과 미영 씨가 함께 서 있었어요. 네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고 묘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내려앉은 무거운 침묵. 네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어색하게 엉켰어요. 남편은 미영 씨와 나란히 서 있었고 저는 정우 씨 옆에서 커피 머신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어요. 커피 마실래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영 씨는 살짝 미소를 지었죠. 정우 씨가 주방 의자를 빼주었어요. 모두 식탁에 앉았지만 누구도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저는 남편을 관찰했어요. 그의 목덜미에 선명한 입술 자국이 보였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묘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죠. 미영 씨도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커피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낯선 감정을 발견했어요. 불안? 후회? 아니면 새로운 이해? 어젯밤 괜찮았어? 남편이 먼저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정우 씨와 미영 씨가 동시에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았어. 오빠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생각보다 괜찮았어. 미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정우 씨는 자신의 커피잔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죠. 정우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묘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데 전날처럼 질투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선 다들 샤워하고 아침 먹는 게 어떨까? 남편의 실용적인 제안에 우리 모두 작게 웃었어요. 웃음 속에 묘한 긴장감이 풀렸죠. 미영 씨가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우 씨는 테라스에 나가 한 대 피웠어요. 저와 남편이 둘만 남게 되었죠. 괜찮아? 정말로? 남편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어젯밤의 일, 정우 씨와 나눈 시간들, 아직도 몸에는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남편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잘 모르겠어. 우리가 서로에게 뭔가 부족했다는 건 알게 됐어. 그렇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게 정답일까?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미영 씨가 왔어요. 샤워하실래요? 수건 준비해놨어요. 우리는 번갈아 가며 샤워를 했어요. 제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룻밤 만에 그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더 끌리기도 했죠. 같이 들어갈까? 남편의 뜻밖의 제안에 제 심장이 뛰었어요. 남편과 함께 다시 샤워실로 들어갔어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 남편이 천천히 제 몸에 샤워젤을 발랐어요. 그의 손길이 전과는 달랐어요. 더 조심스럽고 더 애정이 담겨 있었죠. 새로운 걸 배웠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남편이 웃었어요. 어쩌면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봤죠. 몸을 씻어주던 손길이 어느새 감정이 들어간 손길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샤워기 아래에서 서로를 탐험했어요.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여보, 난 오빠를 사랑해. 물방울 사이로 제 고백이 흘러나왔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깊게 했어요. 나도 널 사랑해. 그 사실은 변한 적 없어. 샤워실에서 나오자 정우 씨와 미영 씨가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묘한 분위기 속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어젯밤의 일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그런 이상한 상황이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미영 씨가 물었어요. 모두 식사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네 사람이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젯밤은 특별했지만 지속 가능한 관계는 아니겠죠. 남편이 생각에 잠긴 채 입을 열었어요. 우리 모두 뭔가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어젯밤으로 그 변화를 경험했고,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정우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
원래대로는 아냐. 우리 둘 사이에 뭐가 문제였는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와 남편은 짐을 챙겼어요. 떠날 시간이 됐죠. 현관에서 미영 씨와 마주쳤을 때 묘한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끌어안았어요. 행복하세요.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도 같은 말을 그녀에게 해주었죠. 남편과 정우 씨는 악수를 나누고 어색한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커피 마실래? 현관에 들어서자 남편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가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20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첫 데이트 후 집에 와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줬었죠. 남편이 내린 커피 향기가 집 안에 퍼졌어요. 오랜만에 맡는 익숙한 향기. 그가 따라준 커피를 받아들며 문득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고 우리는 20년을 함께했다는 사실을. 어제 미영 씨와 어땠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남편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새로웠어. 그리고 내가 그립더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고백했죠. 나도 정우 씨와 있으면서도 계속 오빠 생각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남편이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어요. 말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죠.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 우리는 끝난 적 없어. 그냥 길을 좀 잃었을 뿐이야. 그리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지난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서로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부부가 될 수 있을지. 이제부터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 날로 정하자. 남편의 제안에 웃음이 나왔어요. 갑자기? 회사 일은 회사에만 두고 금요일 저녁은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으로. 그리고 서로 비밀 없이 솔직하게 대화하자. 내가 뭘 원하는지, 오빠가 뭘 원하는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메모장을 꺼내 우리만의 새로운 규칙을 적기 시작했죠. 1. 매주 금요일은 데이트 날. 2. 침실에 일 관련 이야기 금지. 3.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것 시도하기. 4. 매일 아침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5. 싸우면 화해 전까지 잠자리 함께하지 않기. 목록을 작성하면서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치 연애 초기처럼 설레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룸을 만들어 볼까? 남편의 제안에 눈이 커졌어요. 비밀룸? 작은 방 하나를 우리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거야. 거기서는 서로의 판타지를 실현시켜 보는 거지. 얼굴이 붉어졌지만 솔직히 설레는 제안이었어요. 좋아, 한번 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를 원하는 관계를 가졌어요. 남편의 손길은 전과 달랐고 저도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죠. 마치 처음 만난 연인처럼. 하지만 20년 동안 쌓인 친밀함도 함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 달 후 정우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와 미영 씨도 새롭게 관계를 시작했다고 했죠. 우리는 네 사람이 다시 만나 저녁을 함께 했어요. 이번에는 부부교환이 아닌 그저 친구로서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의 변화에 놀랐어요. 정말 달라지셨네요, 사모님. 정우 씨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젠 회사 동료가 아니라 친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후회 없어? 없어. 오히려 고마워. 우리가 이렇게 다시 서로를 찾게 해준 계기가 됐으니까.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가끔은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별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품에 안겨 생각했죠. 때로는 관계가 흔들려야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닌 서로의 행복을 위해 자유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 끝에 찾은 새로운 시작. 정우 씨와 미영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들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다시 발견했어요. 어쩌면 삶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 때로는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 하지만 그 끝에 더 깊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값진 여정이 아닐까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남편을 바꿔본 여자의,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을 다시 찾은 여자의 이야기.
이 사연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일탈도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일탈을 통해 원래의 자리로 더 단단하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